신경림 시인의 장자를 빌려 원통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부터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배경 지식을 먼저 알아볼게요. 장자를 빌려라는 거는 장자에 나오는 구절을 빌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자의 어떤 구절을 빌려왔느냐, 바로 이 구절인데요. 장자라는 책이에요. 책 이름이기도 하면서 장자, 뭐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런 거 할 때 노장사상했던 장자입니다. 대지 관어 원근이라고 말을 했어요. 큰 지혜라는 것은, 대지는 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디에서, 원, 멀리서도, 근, 가까이서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큰 지혜를 알려면 멀리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가까이서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시 내용이 이 내용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대상을 바라볼 때 멀리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지만 가까이서도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면, 멀리서라는 것은 설악산 대청봉이라는 장소에서 높은 봉우리 위에서 세상을 바라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는 이걸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가까이서는 뭐랑 연결이 되느냐? 가까이서는 바로 속초와 원통. 원통은 이제 지명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후년에 군대 가게 되면 원통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인제, 원통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인제 바로 옆에 있고요. 설악산 서쪽입니다. 속초의 중앙시장 바닥이나 원통의 뒷골목처럼 산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 요게 바로 가까이서 바라보는 게 되겠죠. 화자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어떻게 봐야지 옳은 거냐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시적 관점도 있고 미시적 관점도 있어야 된다. 즉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두 관점이 조화를 이룬 삶이 바람직하다. 즉 장자를 빌려서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장자를 빌려 원통해서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원통해서 장자를 빌려서 깨달은 바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제목은 했고요. 시인인 신경림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작품은 벌써 2개나 나왔었어요. 신경림 시인의 농무라는 작품이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고, 가난한 사랑 노래도 실려 있었습니다. 농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신경림 시인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이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도시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소외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농촌이거든요. 농촌과 농민들의 삶, 이런 것에 대한 시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농무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대표작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그냥 평면적 농촌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한 우물분 고뇌 등이 깔려있는 장소로서의 농촌 현실, 생명력이 넘치는 농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그런 특징이 있으십니다. 근데 요거랑은 또 조금 상관없는 작품을, 그러니까 농촌의 모습과는 크게 상관없는, 하지만 뭐 엄청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민중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니까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죠, 작품 세계가. 그럼 이제 작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장자를 빌려 원통에서 신경림. 이 시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본 모습과 속초 원통에서 바라본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에서 삶의 자세를 드러냈다.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아까 뭐였죠? 큰 진에는 보는 것이다. 볼 줄 알아야 된다. 어디서? 멀리서도 가까이에서도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두 관점을 원근 두 관점 거시적 미시적 관점 모두 살펴보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칠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예요? 설악산 대청봉이죠. 두 번째 장소는 속초 중앙시장 바닥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원통 뒷골목이 되겠어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봤을 때, 그죠? 예.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라봤을 때 중앙시장 쪽을 속초 쪽을 보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마을들 어디든 이쪽을 보든 마을하고 이 높은 봉우리에서 올라가 가지고 사람이 본다고 치면은 마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깨알같이 보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속초 중앙시장으로 이제 내려가 가지고 갑니다. 갔더니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길을 따라서 원통까지 옵니다. 그 원통 뒷골목에서도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낀 바를 시로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시로 돌아와 보면요.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화자가 지금 위치한 곳이죠.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골짜기 위, 높은 산봉우리 위. 산봉우리 위에서 몇 가지를 뜻한 산봉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화자가 서가지고 아래를 내려다 본다면 아래에 있는 마을들은 다 조그맣게, 그죠? 네, 강도 조그맣게, 바다도 조그맣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묘사를 했냐?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려 있는 작고 큰 산들. 자, 첫 번째 본 거는 산들이네요. 산들이며 또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마을들을 봤네요. 또 대청봉에 올라서 본 것들입니다. 첫 번째 산, 두 번째 마을, 세 번째는 바다네요. 안달나서 몸살이라도 하는 것 같은 바다들을 내려다보니 온통 세상을 다 보이는 것 같고 세상에 대해서 다 알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약간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다 알 것 같은 자만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서 산과 마을과 바다를 그렇게 작게 보고 있으니까,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온 세상을 다 알 것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을들이 잔뜩 겁을 집어먹었다 했으니까 의인법 되겠죠? 의인법. 또 안달이 나서 몸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여기도 의인법이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자, 여기까지는 세상을 알 것 같았는데 그러다라고 하는 건 시상이 전환되는 거죠. 여기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여기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려온 곳, 두 번째로 온 공간이 어디죠? 속초 중앙시장 바닥으로 옵니다. 속초로 공간 이동이 나타나죠. 속초에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니까 미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여기서는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함경도 노래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며 피난민들, 이 속초가 피난민들의 도시입니다.
전쟁 6.25 전쟁 때 속초가 어디 있는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 속초 중앙시장이 어디 있어요? 바로 바다를 따라서 쭉 이렇게 피난을 오기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25 때 피난민들이 여기로 많이 이북 사람들이 함경도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내려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바이 순대니 뭐니 이런 것들도 이제 특산품이잖아요, 속초에. 그래서 속초에서 이 함경도 아주머니들 피난민들의 신세 타령도 들어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삶의 애환을 여기서 듣고 있는 거죠. 삶의 애환. 그리고 나서는 다음 날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고요. 또 공간을 이동합니다. 원통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뒷골목에 들어가서 찌린내, 땀냄새, 악다구니 막 싸우는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것도 듣고 마늘장수랑 싸구려 하숙집에서 신랑이 막 다툼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가 싸우는 소리도 밤을 잠도 설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아주 세속적인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속세의 삶의 모습이죠. 그죠?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죠? 그 전에는 세상을 다 알 것 같은 자만심이 있었는데,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변했어요? 아, 다 알 것 같진 않다. 그죠? 세상이 산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하진 않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건 이제 나의 깨달음인데 여기서 이제 보편적인 가치 깨달음으로 바뀌어 가죠.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거시적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미시적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합해서 균형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장자를 빌려온 거죠. 장자의 말을 빌려온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장자를 빌려 원통해설을 봤는데요. 핵심 개념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공간의 이동 나타나죠. 시간의 경과도 나타납니다. 설악산 대청봉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높은 곳, 속초중앙시장은 삶의 애환, 원통 뒷골목은 인간적인 삶의 모습. 이렇게 되겠죠. 우리를 넣었는데 우리를 왜 넣었다? 행위의 주체가 화자 자신에서 우리로 확대시킨다. 또 깨달음에 젖는 주체를 우리로 확대해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장자를 빌려 원통해설을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